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가 되어서 여기까지,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도대체 어떤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네. 저는 이제 그 유방갑상선 내분비외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성들 유방에 혹이 생기면 혹을 떼고, 암이 생기면 암을 떼고, 갑상선에 질환이 생기면 갑상선 혹을 떼고, 또 약물 치료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치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혹이 있었던 분이 뗐는데 다음에 6개월 있다가 또 생겨있고, 갑상선 질환은 영원히 낫지도 않고 계속 약만 먹어요. 의사로서 뭔가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환자를 치료한 게 맞는가? 이런 게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기능의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기능의학이 뭘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증상들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그 이유는 또 왜 생겼는지 또 그 이유를 찾아보고, 원인의 원인, 또 그 원인의 원인을 끝까지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섭생,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병원에서 유방갑상선 환자분들도 많이 보고 있지만 이렇게 그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그런 증상들을 치료해 주다 보니까 지금은 만성질환 환자분들 있죠. 어떤 병원에 가서도 낫지 않는 분들, 무슨 병인지 모를 좀 나쁜 말로 말하면 괴질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 어느 병원에 가서도 환영 못 받아요. 그리고 뭐 한 5군데, 6군데 병원에 다니면서 약만 막 한 수십 가지씩 드시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약들을 하나하나 끊어가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가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런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거의 70,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양치료, 그러니까 식단에 대한 관리도 하면서 영양제를 처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 영양제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 여기 VSE 샵3에서도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여느 때처럼 사실 어느 잡상인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운전박대를 하려다가 엄청 자료 같은 걸 많이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러면 사실 이걸 읽어보고 깔려고 하지 말아서 하려고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봤는데 아니 SCI급 논문들을 막 줄줄이 막 이렇게 잔뜩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의사들이 그 논문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뭔가 증명된 에비던스 베이스의 어떤 그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증명된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들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쯤부터 그런 괴질 환자분에게 이 VSE 샵3를 처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그 전에 썼던 다른 유산균주들에 비해서 효과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고 그게 2년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이 길었다 그죠? 네. 여러분 지난 한 2,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되게 고생 많으셨죠? 네. 우리 사장님도 여기 이것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여러분들께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갔나요?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 또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상에도 여러 가지 타격들을 입히고 지금 거의 끝물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아니 일반 사람들이 면역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우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코로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바이러스성 질환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저절로 낫는 병들이거든요. 크게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병들이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었고, 지금은 그 백신들 때문에 보통의 그 의학자가 아닌 의료인이 아니신 분들도 DNA가 뭔지 RNA가 뭔지 그죠? 이런 것들 전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지식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 의학적으로는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이제 우리 몸에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면역이 뭐예요? 면역이 뭐예요? 면역은 또 바이러스 막는 건가? 싶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외부와 만나고 살아요, 그죠? 그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에게 이로운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면역인 것 같아요. 사실 병원에 있어 보면은 선생님 저는 감기에 너무 자주 걸려요. 그죠? 배가 항상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대부분은 이래. 여기 임파선이 막 부어있으면 주사 주세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걸 달라고. 그죠?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약은 없어요.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파는 제품들 다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면역력은 그렇게 특정한 한 가지 음식이나 뭐 약물이나 주사나 그런 것들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면역세포라고 해서 NK세포 검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검사가 있어요. 그 NK세포 검사가 면역력 검사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가 얼마나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대표적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올리는 특정 주사를 이제 면역 주사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거에서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면역은 내 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에너지 대사나 해독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노폐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노폐물들이 내 몸 밖으로 버려야 되는 물질이다 아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도 면역이고, 그죠? 바이러스가 내 몸에 이로운 건지 나쁜 건지 구분하는 것도, 세균이 내 몸에 이로운 건지 나쁜 건지 구분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다 면역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덕분이냐 악이냐, 똥이냐 된장이냐 이거 구분하는 능력인 거예요. 면역은.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면역을 어디에서 얻게 될까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 그것들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죠?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 내가 만나는 모든 음식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면역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헬리콥터맘 이런 거 많잖아요.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맘. 애들이 막 놀이터에 가가지고 행여나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옆에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막 이런 걸 다 막죠.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약간만 위험한 일이 있어도 할 줄을 몰라요. 그죠? 네. 회복 탄력성 이런 거 없어요. 그런 회복 탄력성, 내가 만난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걸 극복하고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면역인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넘어져 보고 또 일어나 보고 무릎 한번 털털 털어보고 그런 능력들이 면역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끙끙 앓고 있어요, 아이가. 애가 달아 죽어요, 엄마들은, 아빠들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질병과 싸우는 이 밤에 이 아이는 이 질병과의 싸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면역을 획득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섣불리 너무 과하게 해열제나 진통제나 소염제나 이런 것들을 너무 급하게 많이 투여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 아이는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39도, 40도까지 열이 나는 거는 사실 너무 과하고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컨트롤 해줄 필요가 있지만 약간의 위열만 나도 요즘에는 너무 쉽게 약들을 찾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면역력을 파괴하고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가 잘 닦여주고 좋은 걸 먹여주고 1시간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재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사실은 약 먹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얻는 것과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있죠. 자, 자연적으로 얻는 거는 이게 우리가 감염, 방금 말씀드렸던 감염을 통해서 내가 그 면역을 스스로 획득하는 능동 면역이 있어요.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세균을 만나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열이니까 그런 아이들은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항체를 물려받아요. 네, 그걸 수동 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생후 한 6개월 정도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6개월이 지나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아프기 시작한 거죠. 엄마께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엄마가 안 건강한 엄마야. 그럼 아기가 어떻겠어요? 한 3개월째부터 막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아기 가지기 전에 엄마들도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항체를 얻을 기회가 없었어.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아파진 사람을 그냥 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항체를 인공적으로 주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항체 주사를 인공 면역 중에서 수동 면역에 속하는 거고, 우리 백신 유명하죠. 이거는 그 이물질을 투여해서 내 몸이 그것을 면역을 획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강력할까요? 이게 강력할까요? 자연. 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능동 면역 중에 자연 면역이에요. 여러분들 백신 많이 맞으셨잖아요. 저는 백신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의료인인데 웃기죠. 처벌 받는 거 아니죠? 그리고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자, 백신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지금 이슈니까 그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의 그 전체 중에서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해당하는 그런 단백질을 생산하는 걸 도와줘서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에 걸려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은 그 바이러스 전체에 대한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강력하겠어요? 그죠? 만약에 백신에 의한 거는 왜 우리가 2차, 3차, 4차까지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이것은 그 중에 특정 부분에 대한 항체만을, 그 기억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만 변성이 되면 새로운 물질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코로나 전체를 만났던 사람들은 이게 약간 이런 게 몇 가지가 변하더라도 다른 곳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바이러스 이번에 1919년에 이 코비드-19이 발병을 했죠. 그러면 1919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생긴 걸까요? 아니죠. 사실 뭐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거는 1912년쯤이에요. 닭의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발견이 됐거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처음 생겼나요? 아니에요. 사실 인류의 역사보다 바이러스 역사가 더 길어요. 그죠? 사람이 탄생하기 전부터 훨씬 더 이전, 수백 배 더 긴 세월 동안 살았는 게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세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세균 피하면 건강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 세포수가 30쪽에 있어요. 30쪽. 많죠? 근데 우리 몸에 붙어 사는 세균수가 최소 38쪽이에요. 우리 몸에는 나의 세포보다 세균수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세균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고 그걸 박멸을 하면 할수록 좋은 세균도 없어지기 때문에 나쁜 세균을 막아내는 능력은 더 사라지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세균과 바이러스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잘 지키려면 내가 감기에 걸렸어. 그러면 약을 먹으면 되나요? 네. 주사 맞으면 될까요? 항생제나 뭐 진통제나 뭐 항바이러스제나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너무 과하게 투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나를 스스로 지키는 면역력을 점점 더 잃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빚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자연 면역을 키우는 겁니다. 그럼 자연 면역의 핵심은 뭘까? 베리어. 저기 북한군이 못 쳐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경계를 잘 지켜야겠죠? 우리 몸도 건강하려면 나의 경계들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몸에는 경계가 크게 나누면 3군데가 있어요. 장, 정막. 장,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곳이에요. 음식도 스트레스입니다. 외부 물질이니까. 자, 그리고 피부. 외부 환경, 겉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 세균 바이러스도 있겠고, 빛과 열, 자외선, 이런 거, 추위, 더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는 피부 방어막. 그리고 뇌. 뇌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생명의 줄주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방어막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방어막이 있어요. 얘네들 생긴 모양새를 보면 이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뭐 다 외우라는 거 아니고 여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경계면들이 있고, 그죠? 이건 혈관이고 여기가 뇌세포예요. 이런 경계들이 있고 밑에 보면은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포진해 있어요. 우리 해군, 육군, 공군, 뭐 해병대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런 군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대부분 이런 경계막 밑에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영화 아세요? 제트.
제치 맞아요, 제치. 두두두두 이렇게 쏟죠. 여기 이렇게 벌같이 달려드는 이 좀비들이 우리의 점막 그 경계면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두두두두두 총으로 이렇게 쏘는 거가 면역세포들이 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저기 무장공비가 갑자기 땅콩으로 막 이렇게 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거기 근처에 있는 데만 비상명이 내려지나요? 아니죠.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갑자기 비상태 체제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한 군데만 그 경계막 중에 어느 한 군데만 트러블이 생기면 우리 몸은 온몸이 긴장을 하게 돼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환자가 왔어요. 피부가 뭐가 안 좋아. 이런 데만 긁고 얼굴에 뭐가 나고 이랬어요. 그런 사람한테 당신 장이 안 좋죠? 물어보면 백발백중이에요. 다 맞아요. 장이 안 좋아요. 머리도 아프죠? 이렇게 들어보면 다 머리 아프대요. 이게 경계막이어서 그래요. 세 가지 경계막이 동시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 지금 포커스가 되는 이 장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이 장 점막이 이렇게 있어요. 장 점막은 한 겹의 막으로 되어 있어서 음식을 잘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장 경계막이 이렇게 점막층이 깨지면서 여기 작은 좁쌀 같은 게 세균이거든요. 이 세균들이 이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구멍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난리가 나겠죠. 적군이야! 이러면서 총을 막 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해요. 장이 새는 거죠. 들어보셨죠? 장누수증후군. 말만 들었잖아요. 이게 뭐지? 그죠? 장누수증후군 말만 많이 들어보셨는데 저런 장 점막에 있는 치밀결합이 깨어지면서 세균이나 덜 소화된 음식이나 뭐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몸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똥떡 오른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똥떡 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장누수증후군은 장누수증후군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장 점막이 무너지면은 온몸의 면역세포가 과활성화가 생기죠. 그러면 당연히 과하게 총질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알레르기예요. 네. 그리고 그 독소들이 막 들어와요. 그럼 독소들이 내 몸 구석구석에 막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독소들에 대해서 또 면역세포들이 총질을 해요. 그러다 보면 옆에 있던 나의 세포들이 다쳐요.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방어막이 붕괴가 돼요. 장이 무너졌으면 뭐요? 피부가 무너지고 뇌장벽이 무너지죠. 그러면 당연히 피부질환이나 신경독성이 많이 생기겠죠. 자폐증, 그죠? 주의력 결핍장애, 그죠? 왜 이렇게 많아요? 장누수가 많아서 그렇죠. 자, 그래서 장누수가 생기면 온몸에 온갖 질환이 생겨요. 바로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기 군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그냥 총파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왜 장이 나쁜데 나 피부 왜 나쁜데?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장 안에는 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주균이 있고 프로바이오티스가 있어요. 여기 오늘 주인공은 프로바이오티스죠. 유해균이 있어요. 이거 나쁜 놈이에요. 그죠? 유해균. 진짜 이름 그대로 나쁜 놈. 얘는 뭐 하는 거냐? 장 점막을 막 허물어뜨리면서 구멍 내는 아이예요. 여기 있는 점액층들이 있거든요. 이 점액층들을 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다 깨뜨려버리는 이런 나쁜 균이 있어요. 그리고 상주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먹고 마시고 만났던 모든 환경들로부터 나랑 같이 살게 되는 그런 균주들을 얘기해요. 이 친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먹거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프로바이오티스는 뭐 하는 거냐? 이 친구는 잠깐 왔다 가는 친구예요. 한번 들어오면 보름 정도 장에 머물러요. 매번 보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이 친구는 뭐 하느냐? 이 장점막을 회복시켜주는 걸 도와줘요. 얘네들은 평소에 지키는 상비군이고 이 친구는 잠깐 와서 이제 일해주고 가는 용병 같은 친구들이죠. 네. 자, 그러면 유해균을 키우는 습관 뭐가 있을까요? 자, 술, 담배요. 너무 당연한데 술 드시고 담배 피시고 이런 거가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술을 이렇게 마시면은 그것들이 장점막을 이렇게 허물어뜨려요. 그리고 술은 장 곰팡이 유해균 중에 최고봉인 그
그 장 곰팡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술이에요. 그러니까 장 곰팡이는 그 점막층들이 완전히 결합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그 장누수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 환자분 중에 전신탈모 환자분 오셨는데 전신탈모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장곰팡이가 역대급으로 나오셨거든요. 1등 하셨어요. 그분을 한 달 동안 제균 치료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눈썹에 솜털 난다고 엊그저께 엄청 기뻐하시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맛있는 정크푸드죠. 정크푸드. 밀가루 음식, 설탕 많은 음식, 그죠?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술과 설탕은 같은 거거든요. 바로 술하고 설탕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는 술과 설탕 그리고 밀가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 안에 있는 식품 첨가물들도 유해균을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건강한 산주균, 나의 식구들을 키우는 습관은 뭘까요? 이건 답이 너무 뻔해요. 잘 먹으면 돼요. 그죠? 유기농 음식, 식재료를 잘 골라서 그리고 GMO 사료 든 거 말고요. 건강하게 잘 자란 소돼지 닭, 그리고 유기농으로 잘 자란 채소. 과일은 조금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과일은 설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리 방법. 조리 방법은 우리 조미료를 뭐 써야 돼요? 조미료에 설탕 막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건강한 식재료 사다가 설탕 막 뿌려가지고 조리를 하면 나 설탕 막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그 음식으로 조리법은 뭐겠어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를 굽거나 찌거나 삶거나 이렇게 해서 먹는 거. 그리고 거기에 소금으로 바다에서 나는 자연 소금이잖아요. 그 자연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장에 좋은 식생활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매번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프로바이오틱스는 김치, 발효, 유산균. 여기 유산균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클같이 담은 거. 유산균 엄청 많아요. 치즈, 유제품들 있죠. 발효시킨 유제품. 그냥 우유 말고 발효시킨 거. 여기 우유는 빼세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유산균이 아주 풍부하죠. 그죠? 근데 요즘 이 유산균도 어때요? 상태가 어때요? 요거트 사면 안에 뭐 들었죠? 설탕이 대부분이에요. 그거 먹으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클, 설탕이 반이에요. 먹어도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치는요? 곰탕집에 가서 드시는 시원한 그 깍두기 있죠? 그 사이다로 담은 거예요. 그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건강하게 잘 만든 발효식품 잘 챙겨 드세요. 어쩌란 말이야. 그죠? 어쩌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 우리 먹고 살 게 없어. 그죠? 이미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병들을 조금씩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심하냐, 덜 심하냐의 차이지 질병 없는 사람 없는 제가 못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망가져버린 우리의 장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여기 아름다운 VSL 있어요. 더 리빙 쉴드라고 했어요. 이거는 살아있는 생균이에요. 살아있는 생균이 내 장 속에 들어가서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나쁜 음식들 이런 것들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죠. 이 VSL 샵3는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친구는 아주 많은 균주를 가지고 있고 사실 유산균 제품들을 보면은 맛을 내거나 향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유당불내증 그것으로부터도 안전하고 글루텐도 장에 해롭거든요. 근데 글루텐이 첨가되어 있는 유산균주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것도 없고 그리고 GMO에서 추출한 뭐 전분 같은 거 쓰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 응결되지 말라고.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환자분들한테 쓰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좋아하는 이 SCI급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보고 제가 이거 쓰기 시작했는 건데 이 푸커 같은 분들을 이렇게 논문으로서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고 세계 유수의 여러 학회들의 학회지에 문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입증된 효과를 논문, 제가 좋아하는 그 논문 한번 볼까요? 헬리코박터 많이 들어보셨죠? 위장병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 헬리코박터는 그 위장에 그 점막층을 구멍을 내버리는 아이예요. 뚫고 막 헬리콥터처럼 딱 들어가가지고 구멍을 빵 내버려요. 그러니까 위험이 다 생기겠죠. 그럼 그 헬리코박터가 많이 산다는 얘기는 위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위장은 장으로 내려가는 첫 단계예요. 그래서 그 위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해주면은 위산이 산성은 뭔가를 죽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음식 속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위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나는 세균을 덩어리를 그냥 먹어서 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유해균을 그냥 투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헬리코박터를 제균하는 건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헬리코박터를 제균하는 효과, 여기 보시면 여기 까만색 바와 하얀색 바 이렇게 쭉 내려왔죠. VSL 샵3를 먹은 사람은 이렇게 헬리코박터가 죽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제균 효과가 있고, 너무 차이가 있는. 자, 그리고 로터바이러스는 장염 일으키는 되게 대표적인 바이러스예요. 그죠? 로터바이러스 장염 걸린 애기들한테 많이 걸리잖아요. 6개월에서 2세 그 환자들이 입원을 딱 했을 때 VSL 샵3를 먹인 그룹들은 리커버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리커버리 한 그 퍼센트가 굉장히 높았고, 치료 실패한 그룹이 8명밖에 안 됐죠. 자, 그리고 장 점막 심해 결합을 이거는 쥐한테 그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을 투여를 딱 했을 때 VSL 샵3랑 같이 먹인 아이랑 그렇지 않은 아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같이 먹인 아이들은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IBS, 아까 얘기했던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IBS는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있는 분들, 설사형이 있고 변비형이 있죠. 이런 분들한테 증상 개선의 효과도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들어보셨을까요? 장에 염증성 장질환이 있거든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이거 자가면역으로 분류되는 장에 끝없이 염증이 생기는 그런 병인데, 그런 병이 있는 분들의 염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대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궤양 덩어리가 이렇게 뚝뚝뚝뚝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저랑 같이 치료를 하시고, 그 상부에 있는 건 거의 다 없어지시고, 직장 쪽에 있는 것만 조금 남아있다고 최근에 그런 얘기 들으셨다고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약물에 의한 장손상. 그러니까 사실 우리 친일결합을 망가뜨리는 거가 뭐 이런 식생활도 있지만, 지나치게 자주 많이 드시는 약물들의 효과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통제를 자주 먹는다든지 해열제, 그죠? 우리 생리통 해가지고 막 먹는 약들이나 항생제 자주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장 친일결합을 굉장히 많이 손실을 시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실험해 보시면은 이 항생제를 7일 복용한 사람, 그리고 항생제를 VSL과 함께 드신 사람, 그리고 항생제 다 먹고 나서 뒤에 VSL 샵3를 일주일 먹은 사람, 이걸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뒤에 외양과는 뒤에 고치시는 분보다 함께 치료를 하신 분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약을 드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 VSL 샵3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실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 자, 그리고 진통소염제를 먹는 분들도 함께 드셨을 때 그런 치매결합 소실이 예방되는 것을 봤었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이 항암제는 그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설사를 일으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입도 막 헐고 손도 헐고 이러잖아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그런 분들도 장 손상, 그 치매결합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 용종과 대장 암 발생. 이거는 실험 쥐한테 사료에다가 발암물질을, 죄송하게도 발암물질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애들한테 먹였어요. 근데 그렇게 먹인 아이랑 VSL 샵3랑 같이 먹인 그룹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그냥 발암물질만 먹은 아이들한테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 생겼고, 그 중에 29%는 암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VSL 샵3랑 함께 발암물질을 먹은 친구들 중에는 암 발생한 쥐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간경화. 이것도 간은 장이랑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싶으시죠? 그치만 장질환은 간질환이랑 굉장히 밀접해요. 아까 제가 그림 다 보여드렸죠? 전신에 있는 모든 병이랑 관련이 있는데, 감기는 개선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알레르기도 개선하는 효과가 관찰이 됐어요. 그리고 똑똑해집니다. 똑똑해집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여기는 적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고, 이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옳은 정보인가 그른 정보인가 구분하는 능력이 면역이라고 했죠.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또 이런 유산균 VSL 샵3가 보여준 겁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그러죠. 네.
장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그 감각 신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 정도가 장 점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외부 물질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거기에 이제 그런 감각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장이 편하면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장 건강을 지켜가려면 손상을 일단 줄이셔야 돼요. 술, 담배 끊고, 밀가루, 설탕 끊고, GMO나 가오 전부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먹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차마. 그죠?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뭐 어쩔 수 없다면 재생력을 높이는 삶을 사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올바른 영양 섭취 중요하겠죠. 그리고 올바른 세균 균형을 위해서 유산균 섭취 생활을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온 가족 건강을 VS의 샵3와 함께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황미진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아보고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강의와 함께 VSL3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혹시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부사장님한테. 네, 청량투데이